오케이 떴습니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들어올려. 좀 이따 있어야 돼? 안 들어. 있어야 돼? 안 돼? 뜯어놓으면 잡히는 거. 먹으러 오시다. 오늘 XL5에 대해서 2시간 조금 뭐 이렇게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상철입니다. 저희 여기 입문 온 지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게 여기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OMG가 원래 UML이나 뭐 그런 거 코바 만드는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워킹 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것들은 실버라이트나 플렉스 혹은 에이작스에 있는 컴포넌트들끼리 자료를 주고받고 이벤트를 호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스펙 표준화를 하는 워킹 그룹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HTML5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웹 브라우저를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브라우저를 플랫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스펙들을 저희가 이제 W3C 기준으로 스펙을 많이 읽어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좀 제가 읽어봤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스펙, 개발하는 SDK나 API에서 저희가 보통 스타디를 하게 되면 API를 까놓고 예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표준에 근거를 하게 되면 먼저 표준 스펙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을 일부분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작업을 하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마도 제가 설명할 때 시작은 표준 스펙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표준 스펙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고 API 관련된 책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스펙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HTML5를 이해하려면 대체 HTML5가 나가는 길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TML이 마크업 랭귀지이긴 한데 HTML5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보시면 사실은 1999년도에 10년도 이미 이전 스펙이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4.01 버전이. 그리고 저희가 11년 만에 지금 HTML5 스펙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음 버전이 어나운스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WC가 관련된 그 마커 랭귀지 관련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주로 했던 작업들이 XHTML 관련된 스펙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XHTML 스펙을 작업하다가 결국 이게 실패한 스펙으로 뭐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버넌스리가 이제 XHTML 스펙을 했다라고 어나운스를 하고 다시 이제 HTML5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W3C 그러니까 OMG 같은 경우는 OMG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호텔을 예약하거나 방을 예약하거나 그런 일들만 해요. W3C 같은 경우는 좀 표준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데 W3C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워킹 그룹이라든가 그런 컨소시엄의 그 탑이 되면 장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W3C 스펙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OMG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유롭게 회원 사면 그냥 차터를 내고 그것들을 멤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W3C 같은 경우는 제가 차터를 내면 W3C 사무국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사무국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가 스펙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W3C의 그 가장 수장인 팀BL, 그러니까 HTML 만든 팀 버넌스리가 결국은 하자 말자를 정하는 거고요. 이거 안 해 하게 되면은 W3C에서 절대 그 스펙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XHTML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팀BL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혼자 독보적인 것처럼 진행했던 스펙이고요. 결국 이게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HTML5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산업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방향 전환하게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인벤팅에 있으면 여기 2006년도에 보시면 저게 팀BL이 내가 실패를 했다라고 어나운스를 하게 MIT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그걸 포스팅하게 되고요. 그 전에 WHAT 워킹 그룹, 저거는 W3C에 있는 그 워킹 그룹은 아니고요. W3C에서 같이 스펙을 논의하던 회사들이 나와서 만든 별도의 워킹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들 간의 그런 워킹 그룹이죠. 그런데 팀BL이 저 WW 워킹 그룹의 멤버들을 같이 포함시키면서 HTML5를 시작합니다. 지금 HTML5 스펙이 거의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정안이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플렉스, 어도비가 저기 지금 회사거든요. 같이 WC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무슨 스펙을 내면 어도비에서 이제 딴지를 걸어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전에 같았으면 팀비에 이거는 그냥 컷해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메일 서큘링하고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XHTML을 했지만 이제는 그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산업계가 참여를 해서 만든 HTML5개,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업체들, 그러니까 사실은 HTML5 스펙 같은 경우는 구글이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데 구글 입맛대로 혹은 오페라에서 적절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HTML5는 오페라가 가장 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페라 같은 경우가 리딩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죠. 실제로 그 W3C HTML5 워킹 그룹의 그 탑 멤버들이 한 3명,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MS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이미 HTML8 나오기 전부터 MS에서도 사실은 HTML5 쪽에 워킹 그룹에서 탑 매니지먼트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서 그 간단한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워킹 그룹들, 현재 HTML5에서 중요한 워킹 그룹들, 워킹 그룹은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듯이 이렇게 WCC 같은 경우는 WCC 같은 1년에 2번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킹 그룹 마음대로 이제 스케줄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2번 모이게 되는데 2번씩 모여서 이렇게 방을 빌려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워킹 그룹이고요. 중요한 거는 HTML 워킹 그룹이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워킹 그룹이 있고 CSS 레벨 3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저 세 개를 묶어서 사실 저희가 HTML5라고 보고 있거든요. HTML5는 쉽게 얘기해서 마크업 랭귀지 때문에 HTML 태그 스펙, 저희가 쓰는 말로는 그 보캐블러리만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히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HTML5에 산업계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지금 웹을 진화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게 보기 위해서는 마크업 랭귀지 스펙, 태그 스펙들하고 어플리케이션 워킹 그룹에서는 API들을 만들자 해서 뭐 내가 웹 브라우저에서 멀티스레드 돌리겠다, 별도 소켓을 열겠다, 로컬 스토리지 억세스 하겠다 등등 그런 API들은 다 두 번째 워킹 그룹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코레이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대해서는 CSS 레벨 3로 가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애니메이션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효과들, 이 CSS 레벨 3에서 많이 인핸스됩니다. 세 가지 스펙을 묶어서 저희가 HTML5 스펙으로 저희가 보고 가게 되죠. 만약에 구글에서 앱스토어를 지금 웹 앱스토어를 열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스펙들은 그 세 가지 묶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글에서 그 웹앱을 만들면 거기는 HTML5 태그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기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로 웹앱을 만드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플래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버라이트를 지금 그러니까 실버라이트가 참밥이 되고 있는 이유가 저 스펙들과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웹GL은 어디 들어가요? 지금 저 어플리케이션 그룹에 보면 캔버스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캔버스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HTML5 워킹 그룹의 차터에서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서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스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 요거 위에 보시면 차터라고 보이죠. 이 차터가 지금 이 스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워킹 그룹에서 뭘 하겠다라고 처음에 어나운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HTML 워킹 그룹이 있는데 HTML 워킹 그룹을 뭐 하는 거냐? 라는 거는 HTML에서 만든 스펙을 읽어보고 나서 아 쟤네가 저걸 하는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차터를 먼저 꺼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펙은 먼저 차터를 먼저 꺼내서 봐야 돼요. 다른 스펙도 다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차터가 사실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아까도 제가 W3C에서 팀BL이 이거 하자 말자 라고 정하는 것도 차터 보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차터가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차터가 일단 어나운스에서 차터를 기준으로 만약에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차터를 바꾸려고 그러면 그 되게 커다란 일이 돼요. 왜냐면은 그것들 정말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워킹 그룹을 만드는 게 더 나은지 여기서 하는 게 나은지부터 시작해서 뭔가 차터를 바꾸는 일은 상당히 커다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안 보고 스펙부터 보통 건드려서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 기술 스펙은 전부 다 차터를 먼저 끄집어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차터를 보시면 얘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차터를 이게 차터고요. 차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워킹 그룹이 지금 작업하고 하자는 스펙은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컵이 나오고요. 이런 범위 일을 하겠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출물을 보시면 HTML5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구나. 다른 것들 HTML5 마커 스펙이 있고요. RDF 같은 경우는 시멘틱 웹에서 사용되는 스펙이죠. 그래서 그 시멘틱 웹하고 HTML 묶어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저 RDF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팀버너스비가 자기가 그 XHTML이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도 HTML5나 XHTML하고 호환성을 유지하게 된다 라고 어나운스 하면서 팀BL이 RDF를 밀면서 저게들이 좀 약간 좀 사실 저 스펙을 보면 좀 생뚱맞아요. 마커 스펙하고 안 맞거든요. 여기 들어갈 게 아닌데 여기 들어간 거는 이제 뭐 그런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HTML5 보면 저 RDF 때문에 그 시멘틱에 관련된 태그들이 많이 포함이 돼요. 그 히스토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캔버스를 하겠다. 요것들도 재밌죠. HTML5의 코에서 5로 올라갈 때 뭐가 바뀌는지를 산출물로 내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아이고야. 거기가 안 맞는데. 떠 있어서. 예. 이것들을 제가 쭉 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데이터 스토리지 API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API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저런 것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크로스 도메인 커뮤니케이션.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웹이 세션이 틀리면은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크로스 도메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좀 보시면 클립보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클립보드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API.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브라우저에서 로컬에 있는 거에 이제 저희가 그 작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SQL을 던져서 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오게 되죠. 결과를.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다 라게 되고요. 돔 같은 경우는 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이 돔인데 돔 레벨 3 이벤트 코어 4로 업데이트 하겠다는데, 실제로 돔 이벤트를 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드래그 앤 드롭 대한 이벤트가 좀 부족했어요. 많이. 드래그 앤 드롭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커버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파일 API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API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같은 경우하고 지금하고 제가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저 스펙은 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들어가는 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파일